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농작업 안전보건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농작업 안전보건의 목표에 관한 문제로 궁극적 목표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농작업 안전보건의 궁극적인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작업 안전보건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사고를 줄이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이나 농산물 품질 향상, 농가 소득 증대는 안전보건 활동을 통해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일 뿐이며 본질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안전보건의 핵심은 인간 중심, 즉 농업인 자신의 건강과 행복입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농업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이것이 곧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재해율 산출에 관한 문제로 산출 기준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농작업 재해 통계에서 사용되는 재해율의 산출 기준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연간 근로시간 2000시간당 재해자 수입니다. 재해율은 일정한 노출 기간에 대비한 재해자 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농작업 재해 통계에서는 연간 근로시간 2000시간을 기준으로 재해자 수를 산출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하는 표준 근로시간을 2000시간으로 보고 이 기간 동안 몇 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는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월간 근로시간 200시간 기준이나 농가 인구 1000명당, 농지 면적 100헥타르당 같은 기준은 표준 산출 방식이 아닙니다. 표준화된 기준을 사용해야 다른 산업이나 시기와 비교가 가능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농작업 안전보건 관리의 특성에 관한 문제로 부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농작업 안전보건 관리의 특성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작업 장소가 실내로 한정된다입니다. 농작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의 작업이 옥외, 즉 노지나 논, 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작업 장소가 실내로 한정된다는 설명은 농작업의 실제와 맞지 않습니다. 농작업은 계절적 특성이 매우 강해서 봄철 파종, 여름철 관리, 가을철 수확 등 시기별로 작업이 집중됩니다. 또한 가족노당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옥외 작업이라 기상 조건이나 자연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아 작업 환경 통제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농작업 안전보건 관리를 일반 산업과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 요인에 관한 문제로 해당하는 요인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작업자의 피로 누적입니다. 불완전한 행동은 작업자 자신의 행동에서 비롯되는 사고의 직접 원인입니다. 피로 누적은 대표적인 불완전한 행동 요인으로 작업자의 생리적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져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안전장치의 결함, 작업장의 조명 불량, 기계의 설계 불량은 모두 작업자가 만든 행동이 아닌 환경이나 시설, 장비의 문제로 이는 불완전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사고 원인을 분석할 때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완전한 행동은 작업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로 개선할 수 있는 반면 불완전한 상태는 시설과 장비의 개선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작업은 장시간 노동과 반복 작업이 많아 피로 관리가 매우 중요한 안전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의미에 관한 문제로 올바른 연결을 찾는 문제입니다.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그 의미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녹색 정사각형은 안내 표지입니다. 안전보건 표지는 색상과 노양에 따라 그 의미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녹색은 안전이나 도움을 주는 정보를 나타내며 정사각형 모양의 녹색 표지는 안내 표지로 분류되어 비상구나 응급구호시설, 대피로 등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적색 원형은 금지 표지로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고, 황색 삼각형은 경고 표지로 위험한 상태나 물질이 있음을 알리며, 청색 원형은 지시 표지로 보호구 착용 등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적색 원형이 경고라거나 청색 원형이 금지라거나 황색 삼각형이 지시라는 연결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안전보건 표지의 색상과 모양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표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위험 지각 영향 요인에 관한 문제로 해당하지 않는 요인을 찾는 문제입니다. 안전심리 특성 중 위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작업자의 혈액형입니다. 위험 지각은 작업자가 작업 환경의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느끼는지를 의미하며, 이는 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한 심리적 요소입니다. 작업자의 연령은 신체 능력과 경험, 인지 능력에 영향을 주어 위험 지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성별은 평균적인 신체 특성과 사회 문화적 경험의 차이로 위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력은 비슷한 위험 상황을 얼마나 경험했는지와 직결되어 위험 지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혈액형은 과학적으로 위험 지각이나 성격, 행동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일부 사회에서 혈액형과 성격을 연관짓는 통념이 있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안전심리 분야에서도 혈액형은 위험 지각의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에서 혈액형을 기준으로 작업자를 평가하거나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역평가의 장점에 관한 문제로 지역평가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역평가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비용 효율성입니다. 지역평가는 작업장 내의 특정 구역에 측정기를 설치하여 그 구역 전체의 평균적인 유해요인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효율성이 높다는 점으로, 한 대의 측정기로 여러 작업자가 일하는 구역의 노출 수준을 한 번에 평가할 수 있어 측정 비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측정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어 작업장의 전반적인 유해요인 분포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개인 노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고, 작업자가 실제로 노출되는 양과 다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평가는 개인 노출 평가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며 작업 환경의 전반적 관리에 적합한 평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농약의 건강 영향에 관한 문제로 농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농약의 건강 영향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피부 자극입니다. 농약은 인체에 다양한 건강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로, 노출 정도와 농약 종류에 따라 그 영향이 다양합니다. 피부 자극은 농약 노출 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건강 영향 중 하나로, 농약이 피부에 닿으면 발진, 가려움, 발적, 수포, 화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살균제나 제초제는 강한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농약은 신경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등 다양한 기관에 영향을 미치며, 유기인계 농약은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여 신경계 이상 증상을 일으킵니다. 농약은 영양 보충이나 체력 증진과는 전혀 무관한 화학물질로 오히려 인체에 해로운 영향만 미칩니다. 따라서 농약의 건강 영향으로 옳은 것은 피부 자극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작업 환경 측정 시기에 관한 문제로 적절한 측정 시기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작업 환경 측정 시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정기적인 주기입니다. 작업 환경 측정은 작업장 내의 유해 요인 수준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정기적인 주기로 측정하면 시간에 따른 유해 요인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고, 노출 기준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 환경 측정을 6개월에 1회 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아플 때나 사고 발생 후에만 측정하는 것은 사후 대응에 그치고, 필요할 때만 측정하는 것은 누락이 발생할 수 있어 부적절합니다. 또한 새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작업 공정이 변경되었을 때는 추가로 측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정기적인 주기입니다.